아버지, 그냥 가요. 떠돌이 악사 우룡과 영남 부자는 우연히 산골 마을을 발견. 마을의 절대 권력자 촌장을 만나게 된다. 제가 좀 피리 부는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손님 우룡은 피리를 불어 마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쥐떼를 쫓아주며 신임을 얻지만 그날 이후 마을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온다! 손님이! 영화 손님입니다. 영화 손님의 김광태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피리 부는 사나이였나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힘이 있어서 빨리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피리부를 하게 됐고 가장 끌린 거는 이 이야기의 좀 기괴함이었어요. 그게 또 관객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 쥐떼가 나오는 영화들은 헐리우드 영화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마이너한 장르에서 B급 호러. 네, B급, 뭐 B급 거의 Z급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영화들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상업 영화에서 과감하게 또 사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귀는 다 씌진 거죠? 섞여 있습니다. 실제도 있고요. 일부 소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쥐를 푸셨어요? 유승용 씨가 처음에 들고 가는 그렇네. 그 살아 움직이는 네네, 거요. 그게 실제 쥐입니다. 항상 쥐 한 10마리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던 쥐들이 나 촬영 후반에는 거의 이제 포기해서 손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얌전히 타고 애완동물처럼. 다니다는 거. 예,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정말요? 있어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네, 그 쥐들 이름 있나요? 애들이 붙여놨어요. 이름이 있어요, 정말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한 만큼이나 이 피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쓰이잖아요. 실제로 류승룡 씨가 연주를 하시면서 찍은 것도 많다면서요. 다 연주를 하셨죠. 그냥 100일 동안 끊임없이 부셨어요. 그냥 컷하고 쉬는 시간에 그냥 끊임없이 불고 있고. 나중에 좀 시끄럽다 짜증내는 사람은 없었나요? 이성빈 선배님이 좀 영화에서 주요 곡이 한 3곡이 돼요. 그 곡을 실제 악보 안 보고 연주하실 정도로 다 연주를 하셨어요. 근데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피리 곡을 한번 불러주셨어야 되는. 쥐띠 안 계시죠, 쥐띠? 저 쥐띠야, 쥐띠. 따라가셔야 되겠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 부분을 다 영화에 쓴 건 아니고요. 네. 전문가가 분 것이라 같이. 실제 녹음은 네. 믹스앤 매치를 네네. 했다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직접 대단하죠. 하셨다는 네, 건. 그럼요. 네. 맞죠? 맞죠? 뒷대 기달린 짐승들은 제 비리 소리에 막 움직인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예? 자네를 고용하도록 하겠네. 근데 몇몇 장면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승용 씨의 배우로서의 역량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준 영화 중에 한 편인 것 같아요. 구수한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 중후반에 가면은 셈이 덜 끝났으니까 이거. 어떨 때는 되게 즐겁게 하고 어떨 때는 맞아요, 무시무시하고 하는데 매력을 좀 제대로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 연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몰라요. 많이 의존을 했고요. 이런 비밀을 자꾸 알려주시면 안 돼요. TV에 나와서 그 배우들이 50% 이상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성민 배우님이 정말 인상 네네. 깊었어요. 돈 준비됐다고 여수 온 건데요. 돈이 준비됐다 그랬지 받아가라고는 안 했어. 굉장히 백발이 성성한 노인 같으면서도 또 아들은 굉장히 어리고. 천우희 씨랑 이제 대적하는 무당에게 이제 선무당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실령님이 오신 게야. 그런 거 전혀. 너는 그냥 무당 역할만 하라고. 신용만. 눈의 조명이나 이런 이렇게 옆모습의 느낌이 쥐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 되게 아. 야생의 쥐 같은 막 그 정도로 그 배역에 빠져드시고 표현이 잘 됐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천우희 씨도 참 되게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이준 씨도 연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반했습니다. 제가 첫 영화임에도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행운이었죠. 사실 이제 그 쥐떼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네. 좀 폭력의 수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15세 관람가는 어떤 수위가 좀 낮지 않았나. 정통 호러 팬이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것 같고 또 아주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한 느낌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저희가 이제 15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기획 단계부터의 약속이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번복하고 더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점이 이제 너무 이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좀 중반에 조금 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유승경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서 네네. 너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같이 가요. 가요. 진짜 가요? 가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의 대부분은 장르 영화로서 어떤 잘 생각. 가지고 있는 어떤 볼거리나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네네네. 귀신 언제 나와? 네. 뒷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오래 나와주길 바라고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뒷부분에 저는 꽝 좀 터지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이렇게 씨를 이제 따따따따 뿌려놓는 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았나, 너무 많지 않았나 좀 후회되는 면이긴 합니다. 이전에 만든 그런 뭐 호러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사실 뭐 호러 좀 하다가 뭐 산으로 가고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르 영화의 어떤 색깔 굉장히 잘 유지를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분 얘기 너무 믿지 마세요. 별점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영화 손님의 별점 몇 점인가요? 손님,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일단 그 장르 영화라서 어떤 색깔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근데 약속에 관한 이야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조금 길게 가지 않았나. 한국 호러 판타지의 반항적인 도전. 뚝심 있는 연출, 하지만 너무 짧은 클라이막스. 영화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반짝거리시네요. 오늘 긴장 많이 안 하셨나 봐요. 후배 감독이.